잡스랑 예. M장 목소리가 좀 많이 네. 상한 것 같습니다. 아, 앞에 강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네. 주제로 강의를 좀? 아, 예, 뭐 경제. 경제. 제가 제2의 전성기가 지금 오려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 17 정도 됩니다. 아니 뭐 M장기의 채널의 콘텐츠는 아니지만 네.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죠 네. 사실. 아, 예. 아, 뭐 운 좋게. 때가 잘 맞아가지고. 캐릭터성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내용이 아주 들을만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웬 양아치가 말하는데 들을 내용이 있다. 저는 오늘 왔는데 이렇게 차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끼어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요. 피가 마스티스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피가 날티나는 정장은 사실 딱이네. 그냥 일반인이 입기 쉽지 않죠. 픽업 강의 같은 거 하고. 쉽지 않은 컬러입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잘못하면 꼴딱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 그 간절함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성소감인 줄 네. 알았네. 그러니까 요거 많이 녹화하기 찾아주세요. 전에 네. 밥 먹으려고 저희 라면집 갔거든요. 네. 갑자기 라면 사장님이 보자마자 다음 편 언제 올라오냐고. 오. 저도 주변에서 친구들 만나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 얘기해요. 주식편 잘 보고 있다. 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다. 그건 알람 뜨자마자 본다. 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내용이 많이 남았죠? 쥐어짜야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네네. 왜 저 나왔을 때만 이렇게 다른 방송 그러니까. 예, 광고하시는 거예요? 너 소개하고 나서부터 노잼 될까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구엘이 불렀다가 한번 좆되지 않았습니까? 뭘 또 근데 조까지네요. 결이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 텐션이 하이 텐션. 아. 지칠 줄 모르는 하이 텐션. 같이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저는. 처음 봐도 쎄하면 느껴져요. 그리고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주치지 말아라. 노 승혜다. 아 시작부터 죽이고 시작하나요? 그럼 예, 나 새싹을 좋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늘 만날 때마다 밝고 싱그러운 에너지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노승희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M장기에게서 인사드리니까 더 반갑고요. 여러분의 언제나 애착 장난감을 꿈꾸는 노승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가지고 놀아주세요. 제가 결이 있다 그랬죠? 와 구엘이 보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소개말에 꼭 힘을 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심사위원들이 한 소절만 들어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 합 불합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와. 사실 아나운서 시험도 그렇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서 안녕만 들어도 딱 당락이 좌우됩니다. 네.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완전- 시청자분들한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쵸, 마인드. 그쵸. 왜냐면 네. 이분 텐션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각오를 하고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아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네. 좀 요즘에 텐션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좀 오늘 감기 이슈도 있고 어. 근황의 어떤 좀 네, 알겠습니다. 있었구나. 오늘 방송 기대되네요. 역대급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에너지 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유, 밝고 감사합니다. 힘차가지고 네. 근데 좀 반전은 기독교 집안 자제라는 거. 개신교?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또 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뭐 걔. 이단이신가? 아니 방송에서 커리어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도 용서 못해. 죄송 맞아. 다른 건 용서도 죄송합니다. 스타일은 안 돼. 죄송합니다. 혹시나 우리 집안을 건드리지 맙시다. 집안이 아니라 혹시나 네.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어떻게 정파가 정통파면 어떻게 정통파. 정통파 맞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길게 하면은 아버지의 알고리즘에 네. 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이 19금 토크하는 방송 같은 네.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게 해주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세요? 아버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에 대한 믿음. 아이같이 보시고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자기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님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쨌든 걸리지 되게 않게. 성스러운 집안 출신이다. 네. 네. 아이고. 아유, 왜 갑자기 분위기 다운시켜요 이렇게? 아니 재밌는데 왜? 사실 연락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이제 추석 때부터 문자를 보낼까 말까 썼다 지웠다. 어. 무슨 얘 연인은 연락하듯이 그런 거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멈췄습니다. 왜요? 큰일 났습니다. 왜? 이끈이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끈이가 입을 다문 날은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아 예. 그렇게 거부감이 들어? 아니에요. 내가 또 나한테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잡으려 그래요. 집착인데 사람. 적당히 들어오는 게 너한테 그래. 편해 그게. 방송 그래. 열심히 합시다. 네. 다들 전투적으로. 예 예. 사랑에 이끄다. 아, 이렇게 나를 거리를 둘수록 난 사랑이 들어간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셨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예. 이렇게 혼전 순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11조를 또 하는 경우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편인가요? 아, 저는 인생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지. 네.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에 방향을 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전 순결주의자입니다. 주의는 주의자인데 정답이야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인간은 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죄도 실수도 짓고, 하고. 뭐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어. 예. 아, 굉장히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죄책감을 예, 느낍니까? 예, 예. 육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조롱합니까? 그래야 말이 맞지. 아니, 그게 맞지. 그래야 말이 맞지. 조롱인데요. 그러면 매일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활발하시네. 아버님. 활발하시네. 아이고야 매일. 그러니까 아이고. 혼전 죄악주의자예요. 죄악을 저지를 거면 혼전에 저지르고 결혼식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회개하는 타이밍을 결혼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결혼을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떠한 내 안에 무의식까지도 깨끗한 상태에서의 어떤 합은 어떤 기분일까? 그럼 늘 찝찝함이 있는 거야 지금 아유 진짜로? 그렇지 않죠. 그럼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내 마음은 진실이고 사랑이면은 그것 자체가 뭐 진짜 내 반려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네. 네. 잘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봐요 방송에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도 늘 궁금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막 살까? 이건 이미지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미지. 그래요? 좀 해명을 아니, 해봐요. 그게 아니라 나도 잘 몰라가지고. 되게 솔직하고 되게 투명한 스타일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은 또 결이 좀 다르니까 좀 그렇게 궁금했지 보일 수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보여지기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느낌은 되게 외모가 좀 진하고 화려하잖아요. 신도시의 무슨 바 사장님 느낌이다가 적절하다. 본인이 캐릭터 설정을 막 되게 갈갈하고 막 솔직하고 이런 걸로 잡으니까 네. 우리도 그 결 맞춰서 가는 거거든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뭐 소개팅을 나가든 남자를 만나러 가면 입만 닫고 있어라. 예. 근데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편하고 남들이 저를 그냥 좀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봤으면 예, 좋겠다. 편안. 쉽게 본다는 것도 곡해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네. 애착 장난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친근하고 그리고 오래 찾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버리고 싶지 않은. 쉽게 보이면 금방 버리고 싶거든.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더 뭔가 도도함을 갖추면은 네. 좀 다른 캐릭터로 설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선배님처럼. 네. 근데 어떤 저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야지 편한 게 뭔가, 좋구나, 진짜로. 예, 조금 이제 잘한다거나 뭐 조금 더 예쁜 모습 보였을 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네. 뭔가 점점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조금만 성장해도 부각돼 보이게 네, 일부러 그렇죠. 바닥을 친다. 네. 지금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연기를 꽤 긴 시간. 그 정도야. 아니에요. 사랑해. 무슨 말씀이세요? 꺼져. 그래 좋아한대잖아 이렇게 막대해주고 좋대잖아. 막대해주기 좋대. 막대해주지 말라고. 아니 농담입니다. 고백한 데려간다고. 네. 결혼한 줄은 알고 계세요? 예, 그럼요. 그래요. 예. 그래서 더 던지시는 거구나. 자극적이잖아요. 아, 예, 유부남이라고. 던드네. 혹시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봤을 때만 해도 연애를 안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변했나요? 변했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좋은 분이. 아니요. 보통 뭣도 없는 애들이 저렇게 뜸들여. 뭐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 연기하고 없어요라고 여지를 남기잖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사이에 사귀다 헤어지기까지 했어? 왜 헤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이게 아직 마음속에서 갈무리가 안 됐구나 시간상한 걸 최근이구나. 뭐 조금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긴 하는데 이제 40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다 이룰 수 있네?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러브 다이빙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다시 느끼게 해준 네. 사람이었는데 너무 사람 자체만 봤던 것 같아요. 왜 그 위에 건 별로였어요? 아니 그 농담이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웃겨, 사람 농담이지. 안 웃겼어요? 그러면 야. 지금 본인이 웃겼다고 생각해요 그 멘트로? 진짜로 좀 상처였구나. 저는 이별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랄하네 진짜. 이거 야 나 지랄한다 오늘 정말. 18 철학점 그 이별까지 사랑한 거야. 모르십니까? 뭐야, 어떻게 뭐야.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거 않았네. 묻지 않을게. 아직 그래. 정리가 안 된 감정이기 때문에 어. 이 섣불리 건드리면 또 눈물 네. 나실 수 있기 근데 때문에. 혹시 그분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는 조금 더 덧붙여도 될까요? 아니, 하지 네. 마세요.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문엔 제가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은 할까 말까 싶으면 안 하시면 하는 됩니다. 거예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방송에 편해지시고.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사이에 또 찡한 연애를 또 한번 하셨구나. 네. 아. 아유 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연애하면 되게 네. 아프잖아요. 네. 나는 나이 먹고도 연애하면 그 이상으로 아플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럼요. 왜냐면 더 아프지. 이제 뭐 아까도 88년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맞아. 또 이제 깊은 어. 만남을 맞아. 만나기 위해서 네. 진짜 진지하게 만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헤어짐이 오면 나는 그 고통은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 그 제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40대가 40을 앞두고도 헤어졌구나. 그럼 새로운 사람 어떻게 만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어. 여러 가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이런저런 이제 더 관계 또 그 진정성이 높아지잖아요. 깊어지고. 근데 이런 거 다 제쳐주고 어떤 사람 자체만 보고 제가 그렇게 달려들 수 있다는 점에 놀랐던 거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긍정적으로 봤네 지금 이 사랑 자체를 뭐 이전에 연애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 뭐 앞에 사람이랑 헤어지고 한 2년 가까이 거의. 그 왜냐면은 500개 있었구나. 결혼이 하고 싶다 보니까 그냥 사람 자체를 보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좀 썸 타다가 조금 만나다가 어떤 문제 찾기 해갖고 아 별로면은 그냥 끊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 관계가 이제 좀 이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사람 자체만 보고 이렇게 좋을 수 있을지. 네. 20대 때는 그냥 뭐 하나만 좋아도 네, 사귀기도 맞아요. 하는데 네. 30대, 40대 가까워지면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 네. 전부 다 따져보는데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본인의 모습에 네. 아, 놀랬다. 그냥 좀 따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가영이 저한테 맨날 그런 말 해요. 예. 네. 좀 따지고. 근데 걔도 그런 말 할 처진 아니니까. 네. 어떻게 만났어요? 예? 아, 왜 안 판다며 왜 그러니까 파요? 우리 아까 전에 끝냈다고 그랬고 네.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냐면 이게 20대 30대 이제 연애와 이제 40 가까운 연애의 어떤 만남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 또 궁금해서. 부러워요? 예. 상상 연애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술자리. 우리 목회자의 따님은 술자리. 주로 클럽에서 만났어요. 아. 지금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했어 방금. 아니 지금 이미지 지금 세탁하고 있는데 새 남자 되겠냐고. 만나려고. 죄송한데 세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겠냐고. 밀고 나가서 맞는 난 사람을 지금 만나야지. 뻘밭에서 구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술자리도 나가고 뭐 모임 나가고 그래야 또 새로운 인연도 맞아. 만나는 거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네. 그래야 생기지.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이 부산이 베이스셨어요. 그래요? 최근에 이제 베이스를 이제 서울 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그쪽 좀- 일이 끄긴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강제 이주건요. 예, 뭐 강제 이주 겸 저는 네. 선택도 있었고 한 14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 근데 그러면 그 기반을 버리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형, 맞아요. 유목민들도 그 들판에 풀이 다 없잖아. 이동하는 거야. 아, 그지. 다 잡아먹으면 식량 떨어지면 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풀이 있는 곳으로. 내가 유목민입니까? 예. 정착민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유목민. 사실 저의 이제 삶의 방향도 약간 유목민처럼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부산에 갔던 거였는데 너무 잘 맞아서 오래 살았는데 네. 좀 서울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더 이제 집에서 머무는 부모님이랑 이유도 같이? 있거든요. 네. 부모님은 저를 좀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시기긴 하시더라고요. 거의 저를 요즘에 하숙생 대하듯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부산에 얼마 있었어요? 14년. 14년. 14년? 네. 근데 아무 연고 없이 내려가서 14년 있었던 네, 거야. 이게 맞아요. 대단하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거야, 맞아. 자리 잡았는데 다시 또 서울에서 뿌리를 네. 내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불안하잖아. 만날 남자가 없어서.
그 식량이 남자를 뜻한 부산 남자 다 만나보셨구나.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 부산 남자의 네. 특징은 어때요? 부산 남자는 약간 겉으로는 조금 네. 팩팩하고 친절하지 않은 듯하면서 네. 속정이 조금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친데레 같다?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산 남자를 만났다면 뿌리 내렸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못 그랬잖아. 그러게요. 부산에서도 연애는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못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사람이 헤어지고 또 이제 애도 기간도 좀 충분히 가고. 그치, 그치. 네. 죽이세요, 남자를? 사실상 여자는요 남자를 거의 죽인다고 보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별이랑 그런 거야. 진짜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거기까지 가야 하기 이별을 때문에. 하면. 네. 그래서 그 바다에 제가 이제 광안리 바다에 좀 많이 묻어놨거든요. 이제 한강변에 묻으시려고. 곧 한강에 범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도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술게임입니다. 숙취해소 인체 적용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제품.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게임.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중에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게임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이이제이몰에서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최근 영한네이처인 것처럼 가격을 올려서 주문받고 영한네이처에서 다시 주문을 넣어서 고객에게 배송 후에 중간 차액을 가로채는 유령 업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게임은 영한네이처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술 좋아하시니까 술게임 좋은 거는 네, 뭐 누구보다 뭐- 잘 알고 계시겠다. 저는 진짜 숙취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요? 네, 술을 좋아하는 것 치고 너무 숙취가 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숙취 해소제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닌거도 뭐 맞고 이런 예, 그 정도예요. 그냥 술을 줄여. 그렇죠. 예, 네. 한 주님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술게임 더 톡톡히 봤어요. 저는 술게임을 앞에 하나 먹고 이제 술을 먹기 전에 먹고 그다음에 드시는구나. 먹고 나서 먹고 그다음에 공복 상태로 아침에 하나 먹으면 그렇지. 그게 깔끔합니다. 최고래. 아침에 먹는 맞아요. 게. 많이 먹어도 속에 부담도 없고 네, 그게 좀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네. 자,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냥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고 드시는 분들 계신다고 해요. 건강 기능 식품 아닙니다. 진짜. 숙취 해소제예요. 또 한약 같으니까. 맞아. 자,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해소제, 숙취 해소제로 꼭 드시길 바랄게요. 영한네이처 술게임이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해서 칼칼한 목과 묵직한 몸 때문에 컨디션 회복이 쉽지 않은데요. 은하수팜에서 지친 일상에 확실한 활력을 더해드리고자 우리 땅에서 자란 농축산물 4종을 15% 특별 할인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보양식으로 제격인 깊은 풍미의 툭불 한우 오마카세로 기력을 보충하고 비타민이 절실한 봄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사과로 비타민을 충전해보세요. 여기에 잘 익은 토마토를 그대로 진하게 담아낸 햇살 듬뿍 토마토즙은 2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드리는 2+1 혜택으로 넉넉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100% 홍삼만을 담은 홍삼 스틱은 온 가족의 면역력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성한 실속 있는 벌크형 제품으로 매일매일 가족의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하시고 봄철 무거워진 컨디션을 상쾌하게 리셋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홍삼의 나르기닌 제품 여기 있습니다. 준비드렸어요. 자, 먹어야지. 요거. 이거예요? 그래서 홍삼에다가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원래 따로 먹으면 기린 향이 좀 나는데 이 홍삼의 아르기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복숭아 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은하수팜은 진짜 신기한 게 모든 제품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단맛이 그냥 깨끗한 단맛이잖아요. 뭐 화학 첨가물 이런 거 전혀 없는. 하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먹는 게 양배추즙, 사과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토마토즙도 네. 그렇고. 네. 자, 고기도 주문하실 때는 은하수팜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은하수팜이었습니다. 극찬받는 가정의 달 선물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코업 밀크시스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증정되는 추가 선물 놓치지 마세요. 코업이 가정의 달 선물로 좋은 이유는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하루 2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선물하세요. 40만 개 이상 판매 3,000명 이상의 정기 배송 고객들의 재구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선물도 적극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코어
검색해 주세요. 네. 읽을 때 좋네 매력이. 읽을 때.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재구매하시고 재구매해서 끝나지 않고 정기 배송까지 한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드시고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제품을 이걸 정기 구매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요. 네. 네,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맞아요.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가정의 달 이벤트로 코어 밀크시스 추가로 증정한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는 오. 아, 요 저는 요거 챙겨 먹고 있거든요. 네. 여기 제품 밀크시스. 그러니까 술캔 먹고 여기 밀크시스 먹으면은 네. 사실 술을 좀 많이 어. 단련돼요. 예. 네. 좀 강해집니다. 예. 네. 자, 밀크시슬 요것도 돈 주고 원래 구매하셔야 되는 건데 이벤트 기간에는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코어업 요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이끈 탑10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삐뚤어지고 싶을 때입니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선생님. 아, 그래서 서울에 정착하실 수 있겠어요. 카메라 너한테 넘어갔다고 네. 생각했는지 화장을 고치고 계시네요. 네. 컨셉이에요. 오늘 손님 받아야지. 대단하네 이 친구. 멀리서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데. 아, 성공. 근데 내가 진짜 하겠어? 조언 하나 할게요. 방법이 잘못됐어. 그 성공의 시원해. 성공의 간절함은 알겠어. 방법을 달리해보자. 아, 틀린 것 같아. 방법을 나 달리해봐. 너무 자주 상하는 거 뭔지 알아요? 뭐야? 뭔데? 김희끈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게. 기분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럼 네.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 예. 실패한 사람. 예. 아니, 쇼호스트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그럼요. 최근에 네. 제가 못 파는 거 보셨는데요. 못 팔아. 예. 아 예. 삐뚤어지고 싶을 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대충 산 지인이 성공하는 거 봤을 때. 그때 삐뚤어지고 싶어요? 좀 그렇죠. 열심히 살았던 게 좀 아, 허무하지. 허무하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싶다고 들어요? 그냥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나도 대충 살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치밀하게 열심히 살다가 음. 이렇게 살면 뭐에 의미 없는데 그냥 좀 쉬엄쉬엄하지 뭐 이런 의미의 삐뚤어짐. 네네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라면 뭐죠? 그걸 왜 네가 정리하려고 하시죠? 얘 진짜 가짜네. 제 마음은 얘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무시했던 사람이 운 좋아 잘 되는 거 봤을 때. 아깝게도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바꾸면 되죠. 저는 신념 따윈 없습니다. 아깝게 뭐였죠? 까먹었어요. 나도 까먹었다. 네. 대충 살던 친구가 잘 되는 거 봤을 때 네. 5위 드리겠습니다. 삐뚤어지고 싶지. 네. 나도 그냥 이 빡빡하게 살던 거 다 내던지고 그치. 막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삐뚤어지고 싶죠. 전 아주 사소하게 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뛰어오길래 열림을 눌러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안 할 때 어떻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그냥 아유 고맙다고는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한마디를 한다든지 뭔가 이 소심함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네. 이거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열림 버튼 눌렀는데 감사하다고. 감사 표현이 없을 때 네. 2위 드리겠습니다. 이까지요?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게 나는 저 멀리서 기척이 들리면 네. 뭐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는데 네. 반대로 내가 좀 늦게 왔는데 문이 닫혀. 분명 내가 오는 기척을 느꼈을 것 그래.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알이 꼴리면서 맞아. 나도 다음부터는 열린 버튼 눌러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행을 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건 너무 공감됩니다.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 눌렀는데 좋았어, 감사 이거는. 인사 안 해주면 와 내가 괜히 그랬나? 맞아.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한번 각박해지면 계속 각박해지는 게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 그때는 살짝 접촉 사고 났어. 네네. 근데 내가 한번 봐줬어. 내가 피해자인데 괜찮아요. 봐줬어. 그냥 가세요. 괜찮아서 했는데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돼서 살짝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막 잡고 내려와. 이러고 하고 뭐 병원에 진료받았다는 얘기 들리면 나도 삐뚤어질 거야. 나도 막 누워버릴 거야. 한방병원 갈 거야. 인생 한 방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삐뚤어지고 싶거든. 맞아. 근데 생활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길 가다가 애기들 보고 이러면 너무 예쁘면은 저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거나 사탕 줄까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 옆에서 왜 무슨 일이야? 누군데 이러면서 경계하는 게 보이면 그럴 때 상당히 그래 나 애기 없어. 이러고 이건 자격지심이잖아. 이건 자격지심이. 뭐야? 이 글씨 이건 넣어주시면 안 돼. 이건 아니야? 100% 자격지심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일반 텐션보다 많이 높게 아마 아기를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아이 엄마 입장에서도 뭐지? 이럴 수 멀리서 보면 있겠다. 납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간절히 원했던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조카는 저를 적응을 했어요. 막 이러는 거 다 받아주거든. 이모 왔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깜짝깜짝 놀라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좀 과하구나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 네네. 2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2위.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약간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주가가 있어.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절대 숟가락 젓가락 한 번은 놓은 적이 없고 뭐 같이 커피를 먹으러 가면 진동벨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이 그래서 친구가. 뭡니까? 네? 정리를 네가 아까 나한테 하라 했던 그 정리 네. 네가 좀 해보시죠. 그래서 자 그래서 도전. 도전. 쉬실래요?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자 갑니다. M장 갑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질 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하고 설설 기면서 씨. 나한테는 지할 말 다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때 나는 친절하게 대했는데 나이가 많이 느끼는 거?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하대받을 때.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한테는 다리 뻗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짜증나. 나를 누울 자리라고 누울 생각할 자리라고 때. 보는 거지. 친절하게 대했는데 만만하게 볼 때. 예. 1위 가겠어. 이거 은근히 많아요. 이건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내 삶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나한테는 그저 할 말들을 다 하시더라고. 진짜요? 어. 그럼 우리가 결이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예. 왜 그런 근데- 경험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많이 느끼죠. 좀 형들이 편하게 대하고. 쉽고 싶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준 것 같은데. 같이 있어. 그 까칠한 사람이랑 나나 뭐 이렇게 같이 있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같이 있어. 네. 근데 이 까칠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풉니다. 이제 또. 짜증난다. 그거를 까칠한 사람한테는 해소가 안 되니까. 예.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나도 그냥 감정 다 표출하면서 까칠하게 살아야겠다. 삐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맞아. 진짜 공감돼. 진짜. 네. 좀 착한 스타일 아니세요? 글쎄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끈이를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네. 일하는 사람들 네. 워낙 또 프로인 게 딱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건 못 참아요. 저도 상대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대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끝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해요. 이제 한 명이 그런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몇몇이 그러는 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만만한가로 생각이 전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냥 족같이 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삐뚤어짐이나 복수를 해본 적 있으세요? 안 되죠. 사람은 그게 어쩔 수 없어. 태어난 대로 살게 돼. 복수도 습관이다. 예, 그래도 훈련이 돼야 그것도 하는 거 같아요. 맨날 상상만 하지 어떻게 죽일까. 네. 맞아. 맞아. 현실로 행하면 본인이 힘들어. 맞아. 본인이 힘들어. 저 또 도전 갑니다. 도전. 지 맘대로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빌런이나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 봤을 때 그때 삐뚤어지고 싶어요? 약간 대리만족도 들면서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저렇게 나도 삐뚤어져서 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지. 진짜 솥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예를 들면은 뭐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강한데요? 진짜 나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막 좀 과하지. 근데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안에 그런 그게 뭔가 최민식의 있네.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최민식이 다른 사람들은 그 복수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형은 이제 막 간호사 씬만 기다리고 관점이 다르다. 넌 안 그래요? 근데 그건 남자라면 그게 악이 처단당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대리만족도 하지만 지 좆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숨겨진 욕망 해소도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근데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나 그럼 나만 쓰레기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입장을 투영해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상상해 보지.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진짜 무법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에 그 조직원 두목 네. 이런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지 맘대로 살고 막 네네. 뭐 동생들 부리고 그런 상상을 해보지. 막 태권도 배웠는데. 뭐 그런 상상을 해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바람이나 이런 학창 시절에 반항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 학창 시절에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좀 그지? 놀던 친구들 막 짱 맞아. 먹고 이랬던 친구들의 삶을 딱 봤을 때 우와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자극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수 의견도 존중합니다. 천위
제가 생각했던 순위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면 999위. 뭐 아무거나 그럼 다 넣어줘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인데 호평이 가득할 때. 아 맞아. 뭔지 알죠? 나는 저 새끼 쓰레기인 거 아는데. 근데 막 호평이 잘. 그럼 거기다 괜히 한번 이렇게 뭔가 똥 한번 묻히고 싶고. 나 지금 한 두세 명 지금 카메라에 대고 이런 얘기하고 싶다. 지금 줄줄줄줄. 적어줘요. 한 번만 적어줘요. 물론 나도 건방질 수 있겠지만 저 사람 저런 대단한 사람 아닌데 막 이렇게 속으로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생각 들거든. 네.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는데 나도 그냥 삐뚤어져 살 걸 이런 생각 들지. 자, 알고 보면 별로인 사람에게 호평이 가득할 때. 알고 보면 별로인 사람인데 호평이 가득할 때. 네. 1위 드리겠습니다. 이건 1위 오늘 잘한다. 이거 인정이다. 아니 근데 나만 빼고 대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잘 생각이 나는 거죠? 심지어 너 오기 직전에 짠 거예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노승희 씨 한번 도전 갑니까? 보니까 삐뚤어지고 싶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이미 삐뚤어져 있어서 삐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만큼 많이 안 해봤네. 굳이 그런 걸 자극을 받나요? 삶이 삐뚤어져 있는데? 김여성이 잘하는 게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많이 하네. 많이 해. 쟤는 좀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좀 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 남을 진짜 지적하고 싶나 보다 내가.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좀 많나 봐. 오늘 네가 짱 먹어라. 다 쭉쭉쭉쭉 가세요. 쭉쭉 가세요. 오히려 내가 이제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어. 또 어떤 정반대의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탁 이런 자극을 그쵸. 받으시나 보네요. 네. 정리 말고요. 주제를 주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 나 삐뚤어지고 싶다. 밑으로 한번 접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누가 지적할 때 열심히 하는데 그거 진짜 근데 좀 삐뚤어지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유미디어 와서 진짜 느끼는 건데. 실시간으로 막 지적질하니까.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까지 내가 싫다고? 이유 없이 사람이 싫은 걸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게 내 댓글로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네. 막 이러니까. 댓글로 악플을 받았을 때 M장 네. 6위 드리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한 건데? 댓글 얘기는 내가 꺼냈잖아. 이거 주워 먹네 야. 이렇게. 이름을 주워먹어요. 6위 따위 줘 하나 줘. 야, 얘따 하나 나도 들고 순위 하나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승혜 씨 혹시 정말 기분 나빴던 댓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DM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DM을 계속 보내는데 아유, 열심히 사신다. 한 명이? 예, 집요하게. 근데 너의 목소리가 싫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왜? 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매주 그걸 이제 방송 그냥 그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많아. 뭐 그냥 생긴 게 싫을 때도 있고 목소리가 싫다, 웃음소리가 싫다. 그쵸. 그 이유 눈빛이 재수 없다. 그건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몇 번을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치.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두세 번 그걸 받다 보니까 내가 비호감인가?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별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누적이 되니까. 처음에는 무시를 해도 네. 나중에는 누가 봐도 내가 맞는데 자꾸 틀린 얘기를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댓글로 달릴 때 주식 방송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거 하려고 자료도 엄청 많이 보고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주식 전문가분들이나 주식 증권회사 다니는 그 친구한테 검수까지 받아요, 제가. 혹시 틀린 내용 있을까봐. 근데도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처음엔 내가 다 그게 아니라 친절히 설명을 해드렸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치. 아, 18,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감정도 섞여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아닌데 우기는 사람 7위 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주했을 때. 네. 이번에 그러면 약간 조금 네. 본능적으로 네. 그렇게 가볼까요? 뭐 어떻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 네. 봤을 때. 삐뚤어지고 싶지 않나요? 밑도 끝도 없이. 나 알 것 같아. 정말 천년의 이상형을 봤어. 그러면 막 이렇게 썸 타고 그 사람이랑 그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과정 그냥 다 예, 떼고 예. 그냥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어. 예. 아니 님께 회개를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성악과를 따먹겠다. 지금 당장 너를 가지고 싶어 이거잖아. 또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목회자의 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질펀하게 저 남자를 갖고 싶다. 얼마나 솔직해. 왜 나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하려고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지. 약간 그런 어떤 충동적인 본능을 느낄 때 뭔가 내가 삐뚤어지고 싶다. 오. 네. 그지? 뭐 예를 들어 형의 여자친구가 내 이상형이야. 만났어. 아 삐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것처럼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랬을 때 누구 이렇게 뭐 번호를 받는다고 이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삐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제가 하나 더 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뺏어올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임자 있는 이성인데 너무 마음에 들 때. 야. 임자 있는 이성일 때 너무 마음에 친구의 들 때. 친구를 사랑했네. 노래까지 불러요? 근데 친구의 친구보다 더 자극적인 거 뭐 형수님이라든가 재수 씨라던가. 오. 쉬면서 영화 많이 봤나 봐요. 상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이상형을 만났을 때고 승혜 씨는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을 때 김효성 어떤 게 더 땡깁니까? 어떤 게 더 삐뚤어지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천년으로 해줘요. 천년의 사랑을 야 옛다 이런 거 하지 마. 쟤도 방송인이야. 자존심 지켜줘. 맞아요. 정면 승부하게 해줘. 동정하지 그러면- 마세요. 천년이 좋은 것 같아. 천년의 사랑을 만났을 예, 예. 때 축하드립니다. 공동천이가 나왔습니다. 전이요? 악한 영화를 봤을 때와 공동천이 천년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감정을 모르네. 삐뚤어지고 약간 싶은 이 너무 감정.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이성도 있겠지만 너무 바른 사람을 봤을 때도 삐뚤어지고 싶을 것 같아. 저걸 한번 이성인데 이렇게 꺾고 싶다. 너무 바른 사람이야. 남자를 봤을 때 진짜 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찔러도 그리고 막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러면 괜히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살면서 천년의 이상형.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 풀어주신다뇨. 말 똑바로 해 임마. 금기된 사랑 해봤어요? 상상이라도. 니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와. 해본 척하네. 여자친구 여동생을 인사받기로 했는데 여동생이 나왔는데 어머. 여자친구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 와,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미치겠는 거야. 뭘 믿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자친구한테 물러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여자친구한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게 자매이기 때문에 결이 비슷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는 내 스타일 수 있겠다. 그런 기본 골자는 다 갖고 있으면서도 골자라뇨. 디테일에서 더 내 취향에 맞는 우와. 거지. 원래 형 뒷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교정 교육을 해가지고 개정판. 으로 둘째가 나온 거잖아. 잘 내셨더라고 개정판. 와, 씨. 상상만 한 거죠? 상상만 했죠. 상상만 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야. 상상만 했지 상상만. 네. 아니, 그만큼 미녀셨다. 여친 없으세요? 미녀셨다. 그런 금기의 사랑. 저는 없을 것 같아. 잘 없어요. 금기의 사랑. 그 도전하거나 상상해보지도 않죠. 그런 걸 좀 두려워하죠. 그럼 나의 쾌락의 그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요? 러닝. 운동. 달리고. 죽도록 뛰는구만. 네. 뛰면서 소리 안양 평촌에 소문났어. 났어요. 일상까지 들려. 네 고마운 소리가. 자, 혹시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디슐린 올레샷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침 루틴 레몬즙에 올리브 오일. 막상 하려면 레몬 짜야 되고 올리브 오일 계량해야 되고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디슐린 올레샷. 스페인 프리미엄 올리브 품종 PQR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농축이 아닌 NFC 100% 착즙 레몬즙을 최적으로 배합한 한 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뜯어서 마시면 끝나고요. 레몬 짜고 올리브 오일 계량하던 시절 이제는 그냥 한 포로 끝내실 수 있어요. 3초면 됩니다. 잡스러운 연의 히든 링크로 1+1 이벤트 진행됩니다. 디슐린 올레샷으로 아침 루틴을 챙겨보세요. 자, 요거 요즘 저희가 아주 적극 추천하고 있는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와. 레몬즙인데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올리브오일 먹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레몬즙도 몸에 좋다고 해서 둘 다 먹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네. 맛이 좀 어떨까 부담되기도 한데 요걸로 한 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전 진짜 올리브오일 느끼해서 못 먹거든요. 오일 그대로 먹으면 못 먹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적절하게 배합돼 있고 그러니까 오일을 느낄 새가 없이 그냥 쪽 빨아먹으면 맞아요.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올리브 오일이 말씀하셨던 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빈속에 먹어야 되잖아요. 공복에. 근데 역해. 맞아. 약간 울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먹기 힘든데 요거는 진짜 그냥 편하게 네. 한 번 딱 뜯어가지고 먹으면 돼서 너무 네. 좋네요. 자, 디슐린에서 진짜 야심차게
자,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와. 디슐린 올레샷. 요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몰래. 자, 맞아요. 디슐린 올레샷이었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 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서 키운 시종 산삼을 한 병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을 담은 프리미엄 산삼 추출액,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인 농도와 빠른 흡수, 그리고 그 차이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이미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고민할 필요 없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품격과 건강을 동시에 전하는 선택, 산삼 순백이 답입니다. 산삼 순백 1+1과 10병 추가 구성 진행 중입니다.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연락주세요. 선물용으로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부모님들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자, 산삼순백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산삼순백은 없나 봐요. 너라서 네? 잘 찾았다. 게스트가 아, 게스트에 따라서? 아. 미안하다. 이 사실까지 너한테 전화 못했잖 솔직한 사람이네. 아, 2번 죽이네. 네. 오케이. 제가 사 먹을게요. 예. 자, 산삼이 산삼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간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코어 밀크시슬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코어 밀크시슬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증정되는 추가 선물 놓치지 마세요. 7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크시슬과 간보호 특허 원료를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우리 가족의 간보호를 위해 가정의 달 선물로 코어 밀크시슬을 적극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좋은 상품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0% 할인과 2+2 정기 배송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해 보세요. 네, 요거 잘 드신다고요. 우리 네, 승혜 이거 씨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숙취가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맥주를 한 500 이상을 먹으면 먹을 때 잘 먹거든요. 무조건 그냥 다음 날 아플 수 있는 모든 게 다 아파요. 아, 500 이상을 먹어도? 예,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숙취가 있구나 그냥. 끊어라.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그럴 지경에 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근육통이 있고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요거 밀크시슬 챙겨 먹고 또 술김 앞뒤로 챙겨 먹으면은 딱이구나. 정말 좋아요. 그 다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네. 날. 알코올 분해를 이제 간에서 하기 때문에 네. 간 기능이 그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숙취에서도. 맞아요. 자, 코어 밀크 그리고 이제 피로도도 맞아요. 간하고 밀접하기 진짜. 때문에 자주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은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밀크시슬 그 중에서도 코어 밀크시슬로 자, 챙겨 드시면 간 건강도 지켜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스레드에서 본 건데 스레드. 홀로그램이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3D로 네.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뜨는 거. 이 3D로 보여주는 홀로그램 그걸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도 그 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된 게 무지개 다리 건너간 반려동물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제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걸 선물하는 게 맞냐?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홀로그램으로라도 만에 그 너무 보고 싶은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과연 이 기술은, 이 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제품일까 아닐까 고민하게 되잖아. 아 옛날에 MBC에서 그거 실험했던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 먼저 보낸 자녀를 맞아.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거. 근데 그 홀로그램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VR이죠. VR이었지. 네. 근데 그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불편합니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이제 가족으로 이입을 해봤어요. 맞아요. 네. 엄마라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면 너무 잔인하다. 잊어야 되는데 네. 물론 잊는다는 게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야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잔인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 엄마가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날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끔 한번 켜서 홀로그램이라도 보면 거기서 얻는 위안이 있을 것 같거든. 네네.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너무나 좋은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초반 저항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진은 보잖아. 근데 네, 그쵸. 그 사진을 물리적으로 3D로 만들었을 뿐이잖아. 움직이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서 사진 대신 홀로그램을 보는 시대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저항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아마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르게 약간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렇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도- 기능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겠지. 접목되겠지. 그렇겠죠. 근데 난 거기에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고 만지고 이런 촉감에서 오는 위로가 굉장히 큰데 홀로그램이면 소통을 하면서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 난 그러면 더 애틋함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더 슬플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의 너무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일단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다. 거기 매몰될 수도 있고. 그렇지. 거기. 네. 승혜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키워봤어요? 아, 예, 지금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좀 이제 노견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남녀같이 막 느껴지지 않는데 뭐 이런 이별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일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보고 싶을 때 네. 뭔가 그 비슷한 거에 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될 수 위로는- 있을 것 같아요. 난 초반 저항감이 난 진짜 센가 보다. 이거 보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만약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또 연세가 좀 돌아가시잖아. 네. 근데 있긴 씨 말대로 너무 보고 싶어.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 그러면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완전 거기 안에서 그냥 아예 사는 그쵸. 메타버스 박보검 안에서 나오고. 아니 나- 전 그거 말고 외국 영화 말하는 그래? 거였는데 레디 플레이 넘버 원. 오, 네,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사람들이 그냥 그 아예 현실에 안 와요. 거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사는 그 거예요. 안에 사는구나 그냥. 사랑도 하고. 매트릭스도 사실 그런 거지. 예, 예. 근데 그런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사람들이 그 그리움에 이제 막 매몰되다 보면은 현실을 살기 예, 어렵겠는데. 현실이 아니라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예. 현실이 어떤 건지. 요거보다 조금 약화된 건데 약화된 건데 오히려 이건 또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 자동차 게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내가 베스트 기록을 남기면 그거를 주행했던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남겨줘가지고 그 베스트 기록을 남겼던 나랑 경주할 수 있거든. 네.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런 게임이 있어. 어. 근데 그 기록을 남겼던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애가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가 남긴 레코드랑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야.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추월을 안 해. 왜냐면 추월하면 이 기록이 베스트 기록이 바뀌니까 아버지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추월을 해도 꼬린 지점 전에 이렇게 멈춰 있어. 그럼 아버지가 먼저 통과하게 놔둔 다음에 아버지랑 계속 경주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또 되게 감동 포인트잖아. 근데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홀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위안과 위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 나는. 그 법적 좀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몇 번 이상, 하루에 몇 번 이상은 보지 않고. 아 그래? 왜냐면 그게 완전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버리니까. 빠져서 살 사람도 있을 것 홍정원 같아요. 씨, 홍정원 씨 이번 달에 2번 초과하셨습니다. 구치소로 가셔야 됩니다. 자반응은 좀 그렇고 과금으로 하면 되지. 과금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금으로 좀 비싸게 하면 아껴서 정말 보고 싶을 때 한번 보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도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들어가지. 생기지. 네.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고. 그래. 그것도 그렇겠네요. 슬프지 사실 그럼 또. 생과 사는 누구나 겪는 건데 거기에도 빈부의 격차가 스며든다. 야 이건 조금 별로네요. 슬픈데. 예. 그러면 그렇게 홀로그램으로라도 대화 나누고 만나고 싶은 전 연인이 있습니까? 승혜 씨? 이쯤이면 돌아와. 돌아오면 만납니까? 남아있네, 감정이. 남아있어. 왜 이렇게 야 이게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외출했다가 딱 들어왔더니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전 여친 홀로그램 켜놓고선 대화 나누고 있어. 그거는 이혼각이지. 사진 동영상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전 여친 사진 보고 있는 거를 현 여친이 본다. 어. 똑같은 거지 뭐. 근데 홀로그램은 더 적극적이잖아. 그렇죠. 아우.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뭐래? 만질 수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래, 뭔가 상상을 느낄 조금, 수 있고 네. 혼자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거랑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분 나쁜 맞네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깨림직하다. 나는 저 사람한테 홀로그램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데, 남겨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네. 마치 뭐 그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반려동물 얘기가 먼저 나오겠네. 그럼.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세 분은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연인 있나요? 옛 없습니다. 연인. 아, 재밌네. 저는 있어요. 아. 옛날 여자친구. 첫사랑? 의 동생. 아, 나는 저런 그냥 한번 얘기해 볼 걸. 와, 저 악마의 재능 너무 부럽다. 어떻게 이 지점에서 그 동생이 생각이 나지? 진심이니까. 늘 품고 사니까. 에? 유부남은 더 많이 있을 것 그래. 같은데. 제약된 상황 속에서. 야, 재미로 가 버리고. 아마 저는 어. 정말 만나 뵙고 싶은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 진짜. 아,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님. 그 잠깐만요. 거칠어진 피부 한 번이라도 만져드리고. 제가 이런 분께 지금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아까? 진짜 깜짝 놀랐네. 상상 못했다. 김익훈이 대통령 얘기를 할 줄이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 잘 피해갔다. 네. 그래, 야. 잘 피해갔어. 참, 네. 피해간 게 대통령이라니. 유부남의 삶도 쉽지 않네요. 아, 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대통령 얘기를 지금 갖다 쓰시네요. 지지율 70% 넘었습니다. 아, 지금 연예인 중에 하정우 씨가 완전 이상형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홀로그램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확 걸리네요. 네. 결국. 그래서 그 알몸 사진에 연예인 얼굴 합성한다?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텐데 노승혜 씨 어떠셨습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 저 오랜만에 네. 엠장기에게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네네. 진짜 즐거웠어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네. 컴백해 주셔가지고 반갑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서 제가 반갑습니다. 아유, 계속 뭐 함께할 마음은 없나 봐요. 그건 네. 그건 없어요. 정말 많이 전해요? 가끔 봐야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케이스. 아이씨. 예. 아. 착한 친구네요. 네. 착한 가끔 봐도 좀 그리고 선한. 방송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술자리에 같이 있으면 아, 그래요? 정말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되게 재밌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먹는다기보다. 그래서 한 명을 보냈죠. 어. 예, 예. 창석 씨. 어. 보고 싶어요? 아니요. 궁금해? 아니 충분히 얘기만으로도 홀로그램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혜 씨. 저도 엠장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네. 터전 잡으셨으니까 또 승승장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네요, 뭐. 존니의 김이 잘하나? 마음